이렇게 글 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댁에서의 일이 전부 제가 원인인가 싶어 조언을 구해보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모두가 시댁 잘 만났다고 말하는 시부모님을 둔 며느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잘해주셨고 또 잘해주시려고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문제는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자꾸만 얼어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걸 시부모님도 느끼시는지 저와 거리를 좀 두시는 게 느껴지네요. 이런 상황이 너무 죄송하면서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드는데 그 자체로 제가 사회성이 없는 게 맞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해서 쓴소리 듣고 정신 차리려고 글을 써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회생활을 잘 못합니다. 저는 말을 참 못합니다. 어머님이 아주 고생하셔서 무언가를 해주셨을 때 감사하다, 너무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다 하는 등의 당연한 말 외에는 덧붙이는 걸 못합니다. 몇 번 해봤는데 저희 부모님조차 영혼 없이 말하지 말라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좋은 마음으로 시도한 건데 참 기분이 그렇더군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그냥 해야 할 말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런 말들이요. 두 번째로 주시는 걸 버립니다. 음식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못 먹고 버린 걸 들킨 게 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좋은 음식으로만 주셨는데 그 이후로는 음식을 잘 안 주시는데도 쌓입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제가 잘못한 일이었기에 안 버리려고 열심히 먹는데 또 쌓이고 있네요. 그리고 옷도 아주 많이 주셨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대부분 버리고 안 입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머님도 아니면 그냥 버려도 된다 하셨고요. 어머님이 옷장을 정리하면서 버릴 옷인데 너가 괜찮다면 준다 하셨기에 이 부분은 저를 좋아하지 않게 되신 부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세 번째로 그릇을 바로 안 가져다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머님께서 음식을 해서 싸주시는데 정말 많이 주세요. 저는 그릇을 돌려드릴 때는 답례품 같은 걸 같이 줘야 한다 배웠기에 그릇을 돌려드릴 때 뭐든 채워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릇이 빠르게 차더라고요. 정말 자주 주셨거든요. 그럼 모아두는데 빨리빨리 돌려드리지 못해서 한 6개월 텀으로 돌려드리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전화나 방문을 안 합니다. 저는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업이거든요. 시댁과는 3분 거리의 옆 건물인데 따로 찾아뵙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로 많이 서운해하셨고 아버님도 만날 때마다 어머님께 인사는 드리고 가라 말씀하셨지만 안 했습니다. 전화는 용건 외에 단 한 번도 안부 전화로 드린 적이 없었네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단 한 번도 저에게 전화 강요를 하신 적이 없었기에 그냥 안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단톡에 답장을 잘 안 합니다. 단톡에 좋은 글귀나 오늘 일정 같은 걸 올리시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단톡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형님이 답장을 하시면 간간히 같은 말을 반복하는 정도로만 답장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로 제사에 늦고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제사는 1년에 3번 정도 하고 있고 음식은 어머님이 다 사오십니다. 가면 하는 일이라고는 음식을 꺼내서 접시에 담고 준비되면 절하기, 끝나고 다 같이 밥 먹기, 이것도 모두가 같이 먹고 다 같이 치웁니다. 한 번은 6시까지 오라 하셔서 시간에 맞춰 준비해서 갔었는데 카톡이 와 있었더라고요.
준비해야 하니까 좀 더 빨리 오라고. 그걸 못 보고 딱 6시까지 간 거였죠.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며느리는 빨리 와서 어머님 도와드려야지 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 와중에 저는 제 시간인데 하고 가만히 있었네요. 카톡이 와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리고 논다고 제사에 빠진 날도 있었습니다. 당일에 제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마침 그날이 다른 두 가족과 캠핑을 가기로 다 잡아놓은 날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어떡하지? 하고 물었더니 본인이 잘 말하겠다 하기에 알았다 하고는 전화 한 통 안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돈 받았을 때만 연락했습니다. 명절에 용돈을 드리면 항상 비슷하거나 더 큰 액수로 주세요. 여행을 가면 용돈하라고 주시고 친정 아버지 생신 때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명절에 친정에 갈 때에는 차 트렁크가 꽉 찰 정도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감사 인사를 꼭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화를 안 하는 타입이다 보니 뭘 받을 때만 연락을 드리는 거죠. 솔직히 이전까지는 그냥 사회성 없는 애로 찍히고 대면대면한 사이가 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또 막상 쌓은 관계가 되고 보니 집에 오면 우울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네요. 저는 저를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성이 밝고 잘 웃어서 처음에는 호감을 많이 받고 있지만 딱 그뿐이라 이후에는 저를 불편해 하더라고요. 슬프긴 하지만 저는 그런 관계가 익숙합니다. 언젠가 시부모님들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실 걸 예상했었지만 막상 차가운 반응을 맞이하니 또 슬프네요. 그래서인지 이제는 잘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더 얼어버립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인데 내가 못해서 관계가 틀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 이제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스스로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정도네요. 제 반응이 이러니 시부모님은 더 싸가지 없다고 느끼시겠죠. 그냥 따끔하게 욕먹고 나가야 할 방향을 조언받으면 정신을 차릴까 하는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적고 나니 제 자신이 바보인 걸 인증한 느낌이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냥 시부모님이라도 비즈니스 관계로 생각하고 대하면 편해집니다. 그리고 쓴이는 실제로도 비즈니스 관계가 엮여 있잖아요. 고용주거나 상사이기도 한 사장님한테 좀 성의 있게 대하면 본인한테 좋지 않나요? 음식, 옷 같은 거야 내키지 않은 걸 받은 거니 그렇다 치고 제사도 6시면 아직 이른 시간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3분 거리에 계신데 인사 좀 하고 지내자 하는 것도 싹 무시해버리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며느리이니 해고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님 시부모님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두 번째, 친정에선 어떻게 해주시는데요? 시댁에서 그만큼 챙겨주시면 받고 담내 인사는 하시나요? 친정 아버지 생신까지 챙겨주시는데 쓴이는 사회성이 없는 게 아니라 예의가 없는 겁니다.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표현 부족으로만 넘기기엔 좀 싸하네요. 시부모님하고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쭉 살면서 그런 피드백 받은 적 많으시죠? 세 번째, 멍청하고 이기적인 종자인데 어쩌겠나요? 지금이야 시부모님만 그러지만 좀 있으면 남편도 학을 뗄 겁니다. 그 와중에 게으르기까지. 3박자를 다 갖췄네요. 지인은커녕 직장 동료로도 마주치기 싫은 그런 사람입니다. 네 번째,
반찬통을 여러 개 사놓아서 주시면 덜어놓고 씻어서 바로바로 돌려드리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뭔가 정신머리 없어 보이고 개념도 없어 보여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단정 지을 게 아니라 관계 개선을 위해 쓰니가 그 벽을 헐어야 하지 않을까요? 5번째, 그냥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받아 처먹기만 하는 거라 상대도 짜게 식는 겁니다. 저도 사회성 없어요. 그래도 고마운 건 알고 삽니다. 말을 못하면 편지라도 적고 가끔 생각났다며 작은 선물 건네고 아프다 하면 가서 들여다보고 이런 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지 그냥 지 편한 대로 이럴 줄 알았어. 난 사회성이 없어. 이지라라는 건 그 뒤에 숨는 것 뿐이에요. 정성으로 글까지 쓰면서 뭔 말이 듣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와중에도 받은 곳에 보답할 생각이 없다는 게 더 대단하다 싶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